실존했던 라이벌이 소재인 영화라면 누구나 흥미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설사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는 관계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를 다뤘던 아마데우스가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의 관계에 과장 내지는 왜곡이 더해졌지만 창작물이 갖는 특권 때문에 이 영화가 더 볼만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파란만장했던 모차르트의 일생에 천재와 둔재의 경쟁이라는 구도까지 있으니 관객으로서는 볼거리가 풍성해진 것에 고마울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부의 기대가 컸습니다. 저의 바로 위세대를 중심으로 조은현과 이창호는 바둑에 관심이 없어도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데다가 청출어람에 실존하는 얘기까지 해서 오랜만에 극장으로 가는 게 설렜습니다. 단 저는 퍼펙트 게임이 떠올라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이 영화가 최동원과 선동열이라는 희대의 라이벌이 펼쳤던 명승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에 저 좋은 소재를 그렇게 날려버렸다는 게 너무 야속했거든요. 행여나 승부도 퍼펙트 게임 같은 실망을 주는 건 아닐지 걱정했었는데 용케도 다른 의미에서의 후회를 안긴 영화라 다행입니다. 이 영화는 보면서도 그렇고 보고 나서도 그렇고 진작에 바둑을 열심히 배웠더라면 더 재밌게 봤을 거란 후회를 갖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둑을 모르면 재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 재밌는 영화지만 바둑에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니 오해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승부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냉혹한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 두 캐릭터를 모두 따뜻하게 안아주는 영화라는 게 감동적이었는데 차갑기만 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6.25 전쟁에 뛰어드셨던 해외의 참전용사분들께 보답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해외 각국의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며 집중적으로 보도한 한 장의 태극기가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모두 한글 서명이 새겨진 70여 년 전의 태극기 사진과 함께 특이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기까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고통 속에 계신 참전용사분들께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와 수술을 지원하고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과 숙박까지 전액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해주세요. 이 같은 기사 내용이 보도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참전용사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직접 손을 내밀기 위해서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아닌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한국인들의 절절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이 기사들은 세계 각국에 보도되어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해외의 여러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대기업도 정부기관도 아닌 한국의 작은 기업인 인프레시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의료지원 보도와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 전원에게 안질환 치료 및 수술을, 전쟁으로 인해 다리를 잃은 필리핀의 참전용사를 찾아가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와 의족을 제공해 두 다리로 선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모습까지 보자 외신은 추가적인 보도로 70년이 지나도 예우를 잊지 않은 한국, 기적의 한국인들 우리를 잊지 않았다, 역사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 등의 극찬을 쏟아내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에 열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기업명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원은 오로지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기사마다 등장한 것은 기업 로고가 아닌 후원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실명이었습니다. 박준표, 유상호, 김상기, 신영애 등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큰 뜻이 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후원에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은 예우. 이에 대한 감동은 해외 언론들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했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은 한국. 기적의 한국인들.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역사를 기억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이 소식을 통해 전 세계가 열광했고 대한민국이 보여준 감동적인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프레시는 한국의 역사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했는데 여기에는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디테일하게 담겨 있으며 뒷면에는 자신의 이름까지 새길 수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함을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키링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인프레시 공식 홈페이지 후원자 명단에 올라가며 여러분의 이름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뜻깊은 여정에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역사는 다시 살아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승부의 리뷰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개봉하기까지 큰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주연 중 한 명인 유아인 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탓에 하마터면 개봉은 고사하고 작품 자체가 완전히 묻힐 수도 있었죠. 긴 시간의 상고 끝에 넷플릭스에서 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마침내 개봉하게 됐으나 어쩌면 이미 유아인 씨가 출연했다는 것 때문에 반감이 생기신 분들께서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유아인 씨를 두둔할 의사는 눈꼽만큼도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힙니다. 단지 이 리뷰는 승부라는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일 뿐 유아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은 배제하려고 노력했으니 불필요한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말을 꺼낸 김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전 애초에 유아인 씨를 이창호 국수로 캐스팅한 게 의아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승부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국이 벌어졌을 때 이창호 국수는 불과 중학생이었던 것도 그렇고 마냥 순박하고 과묵한 외모로 돌부처라는 별명과 찰떡인 이창호 국수와 유아인 씨는 싱크로가 썩 좋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설상가상 영화를 보면 어린 시절의 이창호 국수는 굉장히 밝고 수다스럽게 나옵니다. 그 바람에 잠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전반부의 톤을 가볍게 가져가면서 캐릭터와 서사에 극적인 전환을 주기 위한 보석이었다는 게 밝혀져 다행히 거부감이 크진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창호 국수를 유아인 씨가 연기하는 시점부터는 나이를 일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화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딱히 거슬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전 잊고 싶어도 꾸준히 의식이 됐으나 이것마저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승부의 개봉을 며칠 앞두고 더 크게 기대하게 됐던 계기는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은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를 소재로 한 영화라면 안 그래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꺾었다는 것만도 파란인데 스승은 다름 아닌 세계 최초로 정관왕과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둑의 황제였고 그런 스승을 꺾은 제자는 당시의 나이가 불과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창호 국수는 바둑을 모독하고 있다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실력을 발휘하면서 조은현 국수의 뒤를 이어 한국 바둑의 대들보로 성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바둑을 잘 모르는 저조차 승부라는 영화에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지만 이창호 국수가 조은현 국수의 내제자였다는 걸 알고는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를테면 하숙생처럼 한 집에서 먹고 살면서 바둑을 배웠고 화제의 중심인 그 대국이 있었던 날도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갔다가 다시 함께 차를 타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도파민이 치솟았습니다. 아니, 그 상황이 어땠을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아무리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다고 해도 제자에게 진 스승과 스승에게 이긴 제자가 한 집에서 산다는 건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 판국에 두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 계시던 조은현 국수의 아내분께서는 얼마나 심란하셨을지 말해 뭐합니까? 심지어 그 대국 이후에도 한동안 함께 살았다고 하니 만에 하나 작정하고 연출하면 이 영화는 심리 스릴러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만큼 승부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소재를 가진 영화라 기대 어린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잔뜩 흥미를 가지는 동시에 한 가지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였죠. 예컨대 조은현 국수가 기세를 올리면서 응시배를 제패해 만천하의 위용을 떨치다가 이창호 국수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 제자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내려오는 걸로 끝날 건지, 마치 데니 보일 감독의 스티브 잡스처럼 문제의 대국이 있다 나를 중심에 놓고 과거의 일화를 틈틈이 삽입해 현재를 구현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구성을 갖고 나타날 건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국이 있던 날도 같이 가고 같이 왔다는 얘기에 꽂혀서 혹시 후자라면 긴장감이 팽팽한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은근히 바라고 있었으나, 승부는 조은현 국수가 응시배를 우승하고 돌아와 바둑의 황제가 됐다는 걸 짧게 다루면서 시작합니다. 즉, 조은현 국수는 이 영화에서 애초에 감히 상대할 자가 없는 지존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 1년의 에피소드를 거쳐 어리디 어린 이창호 국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이 과정의 전개가 상당히 빠르면서도 일목요연하다는 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상영시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두르고 있다거나 개연성이 부족하다거나 억지스럽게 보일 법도 한데 반해, 승부는 도리어 조은현 국수가 이창호 국수를 만나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비교적 매끄러운 데다가 이 틈에 조은현 국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포석과 행마가 조은현 국수의 별명인 제비처럼 군더더기 없이 아주 날렵하게 움직입니다. 설사 실화와 실존 인물을 모르시더라도 이 영화의 전반부를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중반부 이후의 전개를 위한 정교한 설계였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칭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화적 장치 외에도 실제 조은현 국수의 성격과 행동을 가미해 이야기를 엮어내는 솜씨와 이병헌 씨의 연기는 단연 발군입니다. 승부를 보기 전에 궁금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의외로 제 예상보다 더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청출어람이라는 근사한 소재를 가졌으나 이 영화는 특정한 사건을 조명하기보다 승부의 세계에 뛰어든 자라면 반드시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난관을 묘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2시간에 약간 못 미치는 상영시간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최근의 영상 매체를 소비하는 경향에 맞춰 함축적으로 명쾌하게 전달하는 게 매우 마음에 들었는데, 원래 그랬던 건지 갑작스러웠던 불상사로 인한 영향인 건지 상대적으로 조은현 국수의 비중이 좀 더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2가지 이유에서 전자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승부의 세계에 뛰어든 자가 극복해야 할 난관은 분명 2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테마지만 이걸 제자이자 승자의 시점에서 보여주면 자칫 기만이나 능욕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은현 국수로 카메라가 향하는 게 온당하고, 둘째로 실화를 놓고 따져도 이창호 국수는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바둑기사가 됐던 반면, 조은현 국수는 부침을 겪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승부에 임하시면서 이 영화의 제목에 걸맞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창작자와 관객의 입장에서는 역시 이런 캐릭터가 더 끌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창호 국수가 들러리에 머물렀다거나 무찔러야 할 적 따위로 묘사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창호 국수는 이창호 국수대로 성격과 기풍이 다른 스승 밑에서 자신의 바둑을 찾기까지의 노력과 고군분투를 잘 전달하고 있어서 승부에서의 2사람은 서로 간의 대립보다 각자의 독립으로 귀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와 감독이 2사람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였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인 한편 저 스스로 좀 부끄러웠던 지점입니다. 제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밝히고 기다렸던 2사람의 대국은 기대와 달리 엄청난 충격을 안기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방점을 찍기에 제격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승부의 작가와 감독은 그 놀라운 결과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다룹니다. 사실 전 바둑보다 장기와 체스를 좋아하던 쪽이라 실제로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은 모르지만 바둑계를 뜨겁게 달군 화제로 떠올랐을 게 명백할 걸로 짐작해도 이상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화도 그 대국의 결과에 상당한 무게를 실을 줄 알았으나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나 바둑계의 떠들썩한 반응 같은 건 거의 배제하고 오롯이 낭패에 빠진 조은현 국수에게 시선을 둡니다. 냉정하게 볼 때 실제 했던 기사 등을 인용해 조은현 국수가 궁지에 몰리고 하향세로 빠진 광경의 묘사에 공을 들여도 거짓이나 과장은 아니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을진데, 승부의 작가와 감독은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2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고 이 영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런 판단과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부는 조은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를 넘어 제목 그대로 승부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고,
인류가 아닌 인생은 서글프다로 시작했던 영화는 이것이 승부니까 돌이 없다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우아하게 끝납니다. 승부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데는 비중과 분량을 떠나 조연의 역할도 지대합니다. 마치 바둑에서 말하는 신의 한 수처럼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여러 배우들의 캐릭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묘수로 활용하는 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굉장한 빛을 발합니다. 바둑돌에 금이 가고 피가 새어나오는 건 바둑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극도의 긴장을 전하고 이창호 국수의 기풍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연출도 칭찬에 마땅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루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는 딱히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썸네일에 괜히 쾌도나마라고 쓴 게 아니라 예상을 훌쩍 벗어난 분량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 한 번 없이 초지일관 유려하게 이어지는 전개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데군데 사소한 장치를 심어 캐릭터와 서사를 보강하거나 강조하는 정교한 연출은 이 영화의 공기를 수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신발끈과 카라멜은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한 각오와 성장을, 다리떨기와 타이머는 서서히 조여오는 긴장을 나타내는 유용한 도구로 쓰입니다. 특히 전 후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문제의 대국에서 요란하게 떨리고 있던 다리의 멈춤과 꽤 큰 차이를 벌리고 있던 두 국수의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통해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도 점차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대국에 한껏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압권입니다. 결말에 두 사람이 바둑판에 남기는 글귀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는 같지만 그 방식은 사뭇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역시 승부는 감히 누가 더 우위인지를 논하기보다 위대한 두 국수의 관계를 존중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런 영화에서도 유일하게 제자가 스승을 꺾었을 때의 순간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건 아쉽습니다. 거창하게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고 조은현 국수와 이창호 국수에다가 두 사람과 가까웠던 주변의 여러 인물들, 무엇보다도 아내분의 속내는 어땠을지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 큰 파장이 미치는 대상을 조은현 국수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게 이해는 되면서도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까놓고 말해 어디까지나 전 구경꾼이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했을 후일담을 영화로나마 살짝 엿보고 싶은 짓궂은 마음을 여러분도 다들 이해하시죠?